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 72시간 휴전 이후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군은 진지를 보강하고 보급 활동을 이어가며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육군제해군은 하루 동안 무기 사용이나 직접 충돌은 없었으며 상황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사켓 지역에서는 캄보디아군이 여러 지점에서 보급 차량을 투입하고 참호와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는 등 방어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태국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국은 국경지역에서 드론 활동이 확인됐다며 병력 보호를 위한 자재 지원을 국민에게 요청했습니다. 벙커, 콘크리트관, H빔 철강 구조물, 방화용 철망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국 외무부는 12월 31일 오전 캄보디아군 포로 18명을 송환했습니다. 이는 양국 국경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에 따른 조치로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아세안 옵서버팀이 절차를 첨가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송환이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캄보디아 측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사회가 성희롱 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타이상 타이당 대표이자 총리 후보인 수다락 게유라파는 자신의 딸이 가수 겸 배우 톰 빠껄람의 온라인 성희롱성 발언 피해를 입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새 형법 개정안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성희롱을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언어, 행동, 통신, 온라인 발언까지 포함해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온라인 성희롱은 최대 2년 징역 또는 6만 밭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톰 빠껄람의 발언 시점입니다. 법학자들은 만약 12월 30일 0시 이후에 게시됐다면 새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댓글은 오전 8시 기준 8시간 전으로 표시돼 있어 자정 이후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국민당 비례대표 후보 파카몬 누나나는 술에 취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성희롱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농담으로 치부하던 시대는 끝났다. 성희롱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직접 조종관을 잡고 심장이식용 장기 수송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내각회의를 마친 직후 개인 항공기를 이용해 우돈 단위로 긴급 출동한 총리는 하트위드 윙스 프로젝트의 153번째 임무를 맡아 확보된 심장을 방콕 줄라롱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하트위드 윙스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장기를 신속히 운송하는 프로젝트로 아누틴 총리는 조종사 자격을 살려 꾸준히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해 왔습니다. 정치적 직무와는 별개로 의료진과 협력해 환자 생명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번 임무를 마치며 심장이식 환자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일은 국가 지도자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총선을 앞두고 남부 파탈룽 지역에서 일부 정당 조직책들이 주민들의 신분증을 금전거래와 함께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신분증 한 장당 가격은 2,000바까지 올랐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3,000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니핏 인타라 손맛은 차담회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르내린다며 일부 정당 핵심 인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신분증을 수집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이 검은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나차땅 라위라오 푼랑시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1천억 바 규모의 자금이 선거판에 흘러들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제 토나와닉 총리 후보는 유권자 1인당 3천에서 4천 밭을 지급해 표를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가능하다며 회색 자본의 정치 개입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만약 회색 자본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 도박 마약 합법화, 스캐머 산업 확대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뽑은 2025년 최고의 사건과 인물이 발표됐습니다. 수안두시대학교 산하 수안두시폴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사건으로는 왕대비서거, 방콕 지진과 감사원 건물 붕괴,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국경 문제가 꼽혔습니다. 올해의 인물로는 팝가수 잽 사떠, 룩 등 가수 깐떡 퉁은언, 배우 링링 콩, 스포츠 선수 라차노, 정치인 락찬옥 신호, 학자 드림포 락사 등이 선정됐으며 영향력 있는 인물로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좋은 총리와 정부, 그리고 생활 수준 향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불안정과 상실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영향력이 정치 제도보다 더 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 희망은 결국 안정된 삶과 좋은 정부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가 새해 연휴 기간 국민 건강을 위해 생돼지고기 섭취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총리부 아야린 판닛 부대변인은 덜 익힌 돼지고기, 요리나 피가 섞인 음식은 뒤먹는 열병으로 불리는 스트랩토코커스 스위스 감염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질환은 척력 상실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은 날고기, 내장, 혈액을 섭취하거나 상처와 점막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1에서 14일 내에 고열, 두통, 어지럼증, 구토, 설사, 목 뻣뻣함, 척력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나콘나차 시마에서는 환자 93명, 사망자 13명이 보고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예방을 위해 생돼지고기와 혈액을 날 것으로 먹지 말 것, 조리 도구를 분리해 사용할 것, 위생 인증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 무가타 등 구이류는 젓가락을 구분해 사용할 것, 돼지 관련 직종 종사자는 작업 후 즉시 세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지켜도 뒤먹는 열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관계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티왓 사맛전 국가정보국 부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갈등은 캄보디아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국민과 군인이 희생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난티왓 전 부국장은 캄보디아는 더 이상 친구도 적도 아니다라며 양자 협상 중단과 국경 개방 지연을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내부 상황도 불안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침체와 생활비 상승, 귀국하지 못한 국민, 전투 희생자 가족,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결국 사회는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부가 전기차 전용 번호판 색상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리카 찌라파나니 교통부 차관은 현재는 차량 용도에 따라 번호판 색상을 구분하지만 에너지원에 따른 구분은 없다며 EV 차량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색상 번호판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관은 도입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안전성 강화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사고 시 내연 기관 차량과 다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 인력이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정에너지 확산입니다. 현재 태국 내 EV 등록 대수는 35만 대를 넘어섰으며 전용 번호판은 친환경차 이용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연구와 공청회 단계에 있으며 후속 정부가 추진할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통부는 동시에 빨간 번호판, 즉 임시 번호판 남용 문제 해결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신차 구매 후 장기간 사용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금융기관과 데이터 연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가 2027년까지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국 수출입협회가 새해 경제 위험 요인으로 디지털 자산 유입을 지목했습니다. 타나건 가세수원 회장은 가상화폐나 해외 자금이 바타로 전환돼 채권 주식, 금에 대규모로 투자될 경우 환율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태국 금융 시스템이 유동성이 높고 개방돼 있어 단기 자금 유입에 취약하다며 글로벌 금융 불안 시 바타가 실제 경제 펀더멘털보다 강세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협회는 정책 당국에 자금 이동 모니터링 강화,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환투기 억제 정책 설계, 수출 경쟁력 고려한 환율 관리 등 4가지 대응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타나건 회장은 불법 거래 증거는 없지만 대규모 단기 거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의 면밀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태국 동부 골프장 업계가 환율과 국경 갈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꾼톤 미손몬 동부골프장협회장은 바투아가 6에서 7%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골퍼 방문이 줄었고 특히 주요 고객층인 한국인 골퍼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76만 9천 라운드가 진행됐으며 연간 90만 라운드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국인 골퍼 수는 20에서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동부 지역뿐 아니라 치앙마이 골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꾼톤 회장은 올해 분위기는 지난해와 다르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바투아 강세를 꼽았습니다. 또 베트남이 골프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며 경제 활황을 맞아 한국인 골퍼들이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인이지만 관광산업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재난방지국이 새해 연휴 기간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월 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326건의 사고가 발생해 317명이 부상, 5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차량의 대부분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사고는 직선도로와 국도, 지방도로에서 집중됐으며 특히 새벽 시간대와 20대 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푸켓에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방콕은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3일간 누적 통계로는 사고 798건, 사망자 145명이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귀성 귀경 차량이 몰릴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에게 안전벨트와 헬멧 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1월 4일 귀경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정부의 음주운전, 단속과 졸음운전 예방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운전자 대상 면허 확인과 음주 측정도 강화됩니다. 재난방지국은 전국적으로 70만 대 이상의 차량 이동을 예상하며 주요 도로에 점검소와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고 10가지 엄격 단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태국 부동산 시장은 구매력 둔화와 대출 규제 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초고급 단독주택 시장은 활황을 이어갔고 중저가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태국은 대부분의 개발업체가 신규 프로젝트를 미루고 있으며 구매력이 유지되는 푸켓 같은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도 시장 압박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방콕 주요 지역에서는 1억 바 시상 초고가 주택이 꾸준히 판매됐고 도심 인근에서는 원 플로어 원 유닛 형태의 희소성 높은 콘도와 초고가 콘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타운하우스와 중저가 단독주택은 미분양 물량이 많아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KP은행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인프라 투자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판매량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20만 7천 유닛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부동산정보센터는 주택 거래가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중고주택 시장이 신규 주택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업체들이 소규모 특화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입지와 품질을 중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제가 새해를 맞아 주목할 성장 산업군이 발표됐습니다. 상무부 산하사업개발국 푼퐁 나이아나파콘 국장은 2025년 법인 등록과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6년에는 디지털 시대 소비자 행동 변화, 고령사회, 기술 전환, 급변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는 산업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산업군입니다. 이카머스 투자 증가율이 169%에 달했고 디지털 서비스와 전자부품 제조, 가상은행 등 금융 투자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산업군입니다. 화장품 유통, 인테리어 가구, 반려동물 관련 산업, 비알코올 음료, 영화 제작 등이 소비자의 경험과 개성을 중시하는 흐름에 맞춰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정부의 소프트 파워 정책으로 영화 콘텐츠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케어 산업군입니다. 고령사회 진입과 글로벌 의료 허브 전략에 따라 의약품, 의료용품 유통,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9년에는 고령층 소비 지출이 2조 2천억 바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AI와 IoT 기반 케어테크 도입으로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이민국이 연말 성수기 입국 심사 혼잡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인 관광객이 긴 대기 행렬 사진을 올리며 방콕 입국은 놀랍다는 글을 남기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상황이 지난해 12월 28일 연말 연휴 기간 국제선 항공편 30편이 동시에 도착하면서 약 5,700명의 승객이 몰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전체로는 8만 5천 명이 공항을 통과했으며 실제로는 특정 시간대에만 혼잡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장 통로가 길고 좁아 사진상으로 더 붐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모든 승객은 평균 30분 이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국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기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전 인력을 투입하고 휴가를 제한했으며 국가 안보 기준도 엄격히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와 보고 체계를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심사장 3개 구역에 인력을 분산 배치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퐁톤 폭라차탄한 부국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출입국 심사에 1에서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며 태국이 보안과 서비스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평균 30분 내 처리를 달성하는 것은 관광객 신뢰와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한 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게이트 앞에 시장 저울을 가져다 놓고 승객들이 직접 가방을 올려 무게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외국인 승객들이 졸지어 가방을 올리면서 상황이 이해됐고 타일랜드 온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유기농스럽다는 표현으로 웃음을 자아냈지만 다른 이용자들은 해외에서도 이런 방식이 사용된다며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기내 반입 수화물은 최대 7kg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승객들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무게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